봅시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과 사물의 연결 범위가 확장되고 시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는 초연결 사회이다. 초연결 사회예요. 사실 밑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 현대인들은 초연결 상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향이 현대인들의 공감 능력 결여 및 주체적 판단적 저하, 집중력 약화, 의존적 성향 등의 부정적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정적 양상의 체크.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책 읽기의 순기능 체크. 맨날 듣는 이야기지. 초연결 사회에서 책 읽기는 인간과 디지털 미디어의 과한 연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가상의 온라인 세계와 지나치게 밀착되며 자기 자신이나 실제하는 주변에 관한 관심이 부족해지게 되고, 이는 공감 능력과 주체적 판단력의 결여를 초래한다. 뭐 안 좋은 건 다 재주면 돼. 이때 능동적 책 읽기 활동은 현대인이 디지털 미디어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과 능동적 책 읽기의 밑줄, 자발적 거리두기의 밑줄, 코로나네. 자신과 주변에 돌아오며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현실 세계를 근거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의 체크. 평론가 아즈마 히로키는 관광객의 철학에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특정 공동체에만 소속된 마을 사람도 어느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나그네도 아닌 관광객 같은 존재, 관광객 밑줄.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통해 우리는 강한 연결 속에 함몰된 마을 사람도 연결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나그네도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의 체크. 이게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겠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을 스스로 찾아 읽는 것을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책 체크, 관광지 체크 같이 보면 되겠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올바른 현실 인식은 공감 능력과 주체적 판단력의 토대가 된다. 또한 초연결 사회에서 책 읽기는 현대인이 긴 글을 읽고 사고하는 집중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다. 집중력의 체크. 위문단은 공감 능력과 주체적 판단력, 2번 문단은 집중력. 블로그의 글과 같이 짧고 단편적인 글을 많이 접하게 되는 현대인들은 장문을 집중해서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실린 글을 읽는 경우에는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인해 하나의 글을 온전히 다 읽기도 전에 다른 화면으로 손쉽게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깊이가 없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선형적 구조를 띠는 선형적 체크. 한 권의 책을 읽는 경우와 다르게 정보를 깊이 있게 습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쉽다. 그 결과 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지속성 있게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단편적인 정보가 과도하면 집중력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처하려면 선형적 독서가 초연결 사회의 다양한 소음 속에서도 현대인들이 집중력을 발휘하여 일련의 사고 과정을 온전히 밟아나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딱히 중요한 게 없다. 다음으로 초연결 사회에서 책 읽기는 현대인이 스스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고독의 시간 체크. 의존적 성향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도록 이끌 수 있다. 현대인들은 현실의 정서적 결핍과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세계 속 타인에게 의존하고 집착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사회심리학자 셰리 태클은 외로운 현대인에게 네트워크는 매력적 대상이지만 항상 그 안에 머물다 보면 고독의 보상을 스스로 내치는 수가 있다고 본다. 책 읽기는 원하지 않게 소외되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한 고독과 사색의 시간을 마련해준다. 내 의지로 선택의 체크. 이러한 자발적 책 읽기를 통해 독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며 자신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성찰 체크. 고유 체크. 그리고 읽기에 깊이 몰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깨달음과 지혜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다. 다 좋은 것에 주면 돼. 나쁜 건 다른 그 현대에 주면 돼. 책 읽기는 디지털 미디어에 과몰입하는 경향을 약화할 수 있다. 악화가 아니라 약화니까 맞는 말. 단편적 정보의 과잉에 정보 수용자의 집중력이 저항될 수 있다. 맞고.
정서적 결핍과 외로움을 극복해야 책 읽기를 통한 자발적 고독을 경험할 수 있다. 아니 책 읽기가 자발적 고독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3번이겠네요. 현대인은 초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다. 맞고. 지착은 판단력이 부정적. 그래서 집중력도 흐려지고 판단도 못한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기억은 뭐에 대한 이야기? 디지털 미디어에 실린 글. 니은은 한 권의 책. 기억은 니은보다 정보 수용자의 집중력을 더 필요로 한다. 기억이 디지털이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하이퍼텍스트. 기억이 디지털이니까 하이퍼텍스트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 니은은 기억보다 선형적 독서를 통한 일련의 사고과정을 경험하기 어렵다? 아니 선형적인 걸 확률이 높다. 단순하게 높은 게 니은에 대한 이야기. 어려울 확률이 높은 건 기억에 대한 이야기. 선형적 독서가 없죠. 니은은 기억보다 긴 글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읽을 기회를 얻기에 유리하다. 답은 4번이겠네요. 독서론이 너무 쉬운데. 기억과 니은은 깊이가 없는 단편적 정보들이 과도하게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아니 기억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독서일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온종일 SNS만 하며 방학을 보냈다가 문득 독서일지 화제가 떠올라 기후위기라를 SNS만 체크. 뭐에서 인터넷에서 놀기밖에 안 했어. 기후위기라는 책의 체크. 이제 이게 뭐 SNS가 기후위기가 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소 기후위기 관련 소식을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에서 잠깐씩 보게 됐다. 블로그 체크. 기억. 원인과 결과를 지질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살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깊이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주목하여 모처럼 나의 생활습관과 반성 체크. 아까 성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뒤 온난화와 대멸종에 관한 책도 추가로 읽으면서 능동적 읽기다. 기후위기의 현실을 더 정확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는 동안 휴대전화 메시지와 댓글 알림이 수차례 울렸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책에 집중하면서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큰 즐거움의 체크. 뭐 교과서 같은 말이야. 1번부터 볼까요? 평소 기후위기 관련 소식을 인터넷에 가서 잠깐씩 접했다는 것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주변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을 약화한다. 아니 관심은 주는 건데 답은 1번이겠네요. 이해됐나요? 다 맞았지? 2번 볼까? 책을 읽으며 기후위기 원인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살펴봤다. 일련의 사고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맞는 말이고요. 책 읽기를 통해 자신이 생활습관과 사고반성, 그래서 집중하고 성찰하는 사색의 기회. 맞죠? 지구온난화 대멸종을 더 읽기 밑줄. 그래서 관광지를 돌아다닌다. 능동적 읽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보다 책에 집중하면서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서 이제 관광객으로서의 면모. 예.